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부터 ATM기나 금융기관 영업점 등에서 500만 원 이상 현금을 인출하는 경우에 각종 범죄 행위 차단을 위해서 확인 절차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통상 여러분들께서 고액 현금 입출금 시에 1천만 원 이하는 금융정보분석원이나 국세청, 수사기관 등의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계시지만 앞으로는 500만 원 이상의 현금 인출도 확인 절차가 대폭 강화되기 때문에 고액 현금 거래를 하실 때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고액 현금 거래 방법과 유의사항, 각종 조사 적발 사례 등을 비교적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끝까지 잘 시청을 해보시고 참고와 도움이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금감원이 발표한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 확인 절차 강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겠고요. 대상은 500만 원 이상 현금 인출이 되겠습니다. 강화된 확인 절차를 살펴보게 되면 나이, 성별에 따른 맞춤형 문진표를 제시하고 60대 이상의 고령층에게는 영업점 직원이 직접 인출 목적이나 타인과의 전화통화 여부, 수상한 앱 설치 여부 등을 확인하겠고요. 또한 은행 본점에서도 현금 인출 계좌에 대한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고 ATM이나 무통장 입금 시에 주민번호를 입력 오류하게 되면 무통장 거래 자체를 차단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액 현금을 통한 자금 세탁이나 탈세 범죄 유형을 살펴보게 되면 최근에 금감원이 발표한 내용을 보면 수조 원대의 수상한 외환 거래가 발견이 돼서 자금 세탁 후 해외로 불법 유출되어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탈세, 뇌물, 비자금 조성, 보이스피싱, 편취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금 거래가 이용되고 있으며 앞으로 고액 현금 거래는 더욱더 감시 대상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부득이하게 현금 거래를 하시더라도 매우 신중하게 수상한 자금 거래로 의심받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현금 거래 관련 사례를 하나 살펴보고 다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질문 내용을 보게 되면 젊어서 시장 노점상 등을 하면서 지금까지 수억 원을 현금으로 모았는데 집에 보관하고 있어요. 이제는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겠는데 세금 무서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이렇게 나이 드신 어른께서 질문을 해오셨는데요. 제가 드린 답변을 보게 되면 우선 젊어서 장사했다는 사실 등을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잘 준비를 하시고 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경우 여러 자녀에게 분산해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 신고를 하시더라도 많은 세금 부담이 없이 가능하겠습니다. 집안에 현금 보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은행에 가셔서 입금할 때 사실대로 말씀을 하시면 은행 직원도 충분히 납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국세청의 세금 과세 방법 역시 실질 과세 원칙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 가능하다면 너무 겁내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연로하신 분들께서 현금을 장롱 속에 꼬깃꼬깃 모아두는 사례는 실제로 사회 통념상 있을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금융기관 등에서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납득하게 된다면 수긍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산울TV는 부동산 세금과 일상생활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알려드리는 채널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현금 거래를 숨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사례 예시에서 보게 되면 부모가 현금을 은행에 예치를 하지 않고 직접 자녀에게 전달하는 경우 이때 자녀 A는 매주 또는 매달 한두 번씩 1천만 원 미만으로 현금을 ATM기에서 무통장 입금을 반복하는 경우에 금융기관 등에서는 지속적으로 현금이 장기간 입금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 영업점에서는 수상한 의심거래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할 가능성도 있겠고요. 추후에 국세청에서는 어떤 계기로 자금 출처 조사가 진행이 된다면 현금의 입금 경위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에
증여세를 추징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여담입니다만 만약에 A라는 자녀가 끝까지 현금을 은행 계좌에 입금을 하지 않고서 장롱 속에 숨겨둔다거나 그래서 조금씩 매달 생활비로 현금을 사용한다거나 또는 고추밭에 감춰주게 되면 국세청인들 어떻게 찾을 수 있겠습니까만 아무튼 고액 현금 거래를 끝까지 은닉한다는 것은 이래저래 결코 쉬운 일은 아니겠습니다. 화면상에서 자금 세탁 방지 제도를 위한 금융정보분석원의 의심거래보고, 고액 현금 거래보고 절차와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통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은행에서 어떻게 고액 현금 거래 사실이 통보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금융권에서 고객 확인 제도가 필요한 거래는 어떤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일정 금액 이상의 일회성 금융거래, 실제 거래 당사자 여부가 의심되는 등 자금 세탁 우려가 있는 경우, 또한 특히 60대 이상 고령자에게는 보이스피싱 방지를 위해서 타인과의 통화 여부나 자금 출처 사용 등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통보되는 경우가 있겠는데요. 고의적으로 고액 현금 거래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고액 현금을 분할하여 입출금 거래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거나 고객 확인 의무 이행을 위해서 요청하는 담당 직원의 정보 제공 요구 사실에 대해서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될 것은 1천만 원 미만의 고액 현금을 ATM기나 또는 영업점에서 입출금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경우에는 의심거래로 분류가 돼서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될 가능성이 있음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고액 현금 거래 시 참고 및 유의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래전에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갑작스럽게 현금으로 되돌려 받게 된 경우에 그 당시 차용증이나 이자 지급 사실 등 증빙이 없어서 증여로 의심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막상 고액을 입금하기에는 매우 꺼림칙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럴 때 탈세나 불법 거래가 아닌 부득이한 정당한 현금인 경우에 고액 현금 거래는 여러 금융기관의 다수 계좌로 분산을 해서 1천만 원 미만으로 입출금 시에 보고 대상 가능성은 매우 낮겠으며, 가족으로부터 행여 증여받은 고액 현금인 경우에는 증여 공제 한도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입출금을 해도 추후에 국세청으로부터 세금 추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가급적 현금 입출금보다는 온라인 계좌 이체를 통해서 보고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시는 게 매우 현명한 방법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택가격이 급격하게 폭등하여 위치 좋은 분양권은 10억대를 호가하며 로또 당첨이라는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분양권 전매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탈세 목적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분양권 양도 시에 양도세 매수자 부담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분양권 매매 거래가액 다운계약서 작성 후에 차액은 고액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는 양도세를 줄일 목적으로 실제 매매 계약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분양권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 그 차액에 대해서 일부를 고액 현금으로 매수자 B에게 지급한 경우 양도세와 증여세 추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분양권의 시세는 7억이었고 실제 매매가액은 5억, 다운계약서 금액은 3억으로 작성이 되었는데요. 추후에 이런 사실이 발각된 과정을 살펴보게 되면 A는 실제 매매 계약 금액보다 낮게 받은 고액 현금 2억을 수차례에 걸쳐 나누어서 현금으로 본인 계좌에 입금을 하였으나 은행 영업점에서 수상한 거래로 보아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를 했고, 그 과정에서 국세청에 통보가 되어 발각이 되어 세금이 추징당한 것입니다. 다음은 다운계약서 작성 후에 관련 세금 추징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은 계약서상 금액과 추가로 받은 현금액이
합해져서 양도가액 5억이 되겠는데요. 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1년 미만 보유한 경우는 77%가 되겠습니다. 가산세 등도 최고 40%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추징세액, 양도세 추징세액은 5억 3,900만 원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과태료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매도자는 분양권 당첨으로 인해서 프리미엄이 5억 정도 발생을 했으나 추징세액을 보게 되면 5억 3,900만 원으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기 때문에 다운계약서 작성은 매도자는 세금 절세, 매수자는 저가 매수를 함으로써 서로가 윈윈 전략으로 유혹이 있을 수 있겠으나 쌍방 간 불이익이 매우 커서 절대 금지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음은 분양권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으로 매수자 양도세 부담 조건을 추가하는 경우에 양도세 계산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분양계약서 다운계약은 불법이지만 분양권을 양도시에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계약 조건으로 특약 거래하는 것은 세법 적용상 다소 논란이 되겠지만 현재 과세당국에서 합법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계산 사례를 보게 되면 분양권 프리미엄이 5억인 경우에 매수자가 양도세 부담하는 금액을 합해져야 되겠는데요. 이때는 두 번의 양도세 계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차 양도세 5억에 대해서 세율 66%를 적용하고 그 세액에 대한 3억 3천에 대해서 다시 한번 2차로 세율 66%를 적용해서 1차 양도세 3억 3천과 2차 양도세 2억 1780만원 그리고 최초의 분양권 프리미엄 가액 5억을 합하게 되면 매수자가 총 부담해야 될 금액은 10억 4,78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주의해야 될 사항으로는 반드시 양도세 총 부담액을 매수자가 부담하겠다는 특약사항을 기재를 하셔야 되겠으며 기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양도세 부담액은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되겠습니다. 분양권의 매수자 양도세 부담 계약 거래는 흔히 손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매도자는 본인이 원하는 만큼의 프리미엄 가액을 손에 쥘 수가 있고 더불어 세금까지도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며 매수자 또한 분양권 현 시세보다 다소 싸게 매수할 수 있다는 큰 메리트 때문에 서로에게 윈윈하는 현명한 전략과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택가격이 계속 하락 추세라서 매도도 쉽지 않기 때문에 또한 내년부터 현금 증여 공제 한도가 1억으로 대폭 증액될 예정이기 때문에 주택이나 현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고 싶은 경우에 증여세, 절세, 유불리를 저울질하시면서 증여 시기를 고민하시는 분들의 질의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절세 차원의 증여 시기, 유불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절세 차원의 증여세 유불리 시기 판단 요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현재처럼 하락하는 경우에 증여재산 평가액이 낮아지겠으며 내년부터 증여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 양도세 2월과세 규정 적용이 보유기간 10년 이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 점은 다소 불리하겠으며 또한 증여취득세 과세 표준 평가 규정이 내년부터 시가 인정액 적용으로 취득세 부담이 증가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부터는 증여 공제 한도가 현행 5천에서 1억으로 증가될 예정이기 때문에 증여세 부담 감소 요인이 되겠는데요. 증여 시기의 올바른 결정은 올해 11월까지 부동산 가격 동향을 좀 더 지켜본 후에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면 증여 공제 한도율이 또 증가되기 때문에 세율 측면에서 취득세 인상액보다는 증여 절세가 더 유리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습니다. 증여 시기를 효과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는 올해와 내년에 각각 부동산이나 현금 등을 증여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 세율 측면에서 어떤 것이 유리할지를 꼼꼼하게 미리 예상세액을 분석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는 고액현금거래 보고 기준을 살펴보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의무 보고 대상 기준은 금액 원화 거래 가액 1천만원, 미화 환산율로 따져서 5천불 상당액, 회피 목적의 분할 거래라고 의심이 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범죄의 수익 등의 은닉과 가장죄로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등이 되겠으며, 임의 보고 대상을 살펴보게 되면 분할 거래의 경우 합계 기준 금액으로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와 금융거래가 설사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등이 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각 은행 지점별로 따로 계산을 하겠으며, 하루 기준 현금 입금액과 출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은 거래자의 인적 사원과 거래 일시, 거래 금액 등을 전산으로 자동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 대상 금액을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날짜에 은행 영업점과 현금 인출기 ATM기에서 입출금한 금액은 전부 합산을 해서 계산을 하겠으며, 온라인 송금이체는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수표 입출금 시에는 상관이 없겠으며, 수표로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교환을 해서 입출금을 하는 경우에는 보고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표 1천만 원짜리를 은행 지점에서 현금으로 교환을 한다거나 현금 1천만 원을 가지고 가서 은행 점포에서 수표 1천만 원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현금 거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되겠고요. 은행 창구에서 직접 현금 1천만 원 이상을 계좌 이체 시에 보고가 되겠습니다. 또한 1천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가 무조건 국세청에 통보될까요?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자금 세탁이나 탈세, 범죄 또는 세무조사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통보가 되는 것이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이 반대로 금융정보분석원에 직접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1천만 원이 넘는 현금 거래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은 산울TV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각 세목별로 상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